자, 동인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2018년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웠고요. 앞에는 좀 쉬운데 뒤에 아마 단답형이나 이런 또 객관식 마지막쯤에 있는 경우의 수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본다면 1번은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위아래로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이런 쉬운 문제들은 넘기시면 됩니다. 이거를 위아래로 곱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분모 분자가 이거의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했다면 2x 더하기 2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국은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다가 x에 루트 5를 넣으면 루트 5 더하기 2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은요. 이 두 함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두 함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와 y는 x의 교점으로 생각을 해도 되니까 당연히 2차 함수하고 이게 변하죠. 그러면 y 아니요. 바로 할게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은 x다.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x는 2랑 3이 나오니까 2,2, 3,3 간격이 1이니까 1대1대 루트 2.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3번은요, 뭐 너무 쉬운 거지만 빨리 한다면요. 일단은 앞에 있는 n 부분이 12가 같으니까 조합해서 뒤에가 어떻게 되면 되죠? 첫 번째 2r 플러스 1이랑 7 빼기 r이 같아서 r은 2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ncr은 ncm-r이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결국은 이거 두 개의 합이 n이 돼야 되는, 즉 2r 더하기 1과 7 빼기 r을 더하면 1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정리하면 r은 4가 나올 겁니다. 두 개의 곱이니까 답은 3번. 4번 문제, 자, 참 클래식한 문제긴 한데요. 한번 해볼게요. 5,000원이 두 장 있고요. 1,000원짜리가 두 장 있고요. 500원짜리가 6장이 있습니다. 자, 지불 방법의 수를 묻고요. 지불 금액의 수를 묻습니다.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하죠? 5,000원짜리 두 장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죠. 안 쓰거나 한 장 쓰거나 두 장 쓰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장에다가 1을 더해서 3 각각에다가 전부 다 1씩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0원인 경우를 제외해야 되니까 빼기 한 가지 하면 62가지가 일단 나오고요.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는 작은 돈의 화폐로 바꾼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중복된다는 말이 뭐죠? 예를 들면 500원짜리가 지금 6개나 있으니까 50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이건 두 개는 중복되는 관계지만 1000원짜리 두 장은 5000원짜리랑 중복되지 않죠. 그럼 1000원짜리를 뭐로 바꾼다? 500원짜리로 바꾸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5000원짜리 두 장과 500원짜리가 10장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500원짜리 10장으로 바꾸는 순간 500원과 5,000원도 다시 또 중복이 되죠. 그러면 또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5,000원짜리 두 장을 다시 뭐다? 500원짜리 20개로 바꾸면 결국 이거는 뭐다? 500원짜리만 30개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500원짜리 30개 갖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1가지에서 0원인 경우 빼니까 30가지가 되죠. 그래서 앞에 했던 62가 A, 방금 구했던 32 B, 이 두 개를 빼면 32가 되고요. 사실 이거 원본은요 30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100% 이거는 시험 중간에 문제를 바꿨을 겁니다. 나는 수정을 해서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6명의 통학버스가 6명이 통학버스를 타고 있다. 3개의 서로 다른 정류장에 내리는 방법의 수. 뭐 이 문제 유사한 걸로 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죠?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쉽긴 해요. 6명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리지 않는 정류장은 없대요. 자, 아무도 내리지 않는 정류장이 없다는 말은 6명 중에 적어도 1명 이상씩은 다 내려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6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거를 세 그룹으로 분할하는 거죠. 세 그룹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4명 1명 1명으로 나누거나 3명 2명 1명으로 나누거나 2명 2명 2명으로 나누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 해봤죠. 6시 3, 2시 1, 1시 1, 2팩분의 1.
하면 15가지고요. 이거는 6C3, 3C2, 1C1. 1C는 안 적겠습니다. 60가지고요. 이거는 6C2, 4C2, 2C는 안 적고 300분의 1. 15가지죠. 총 몇 가지 방법이 나온다? 9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분할한 다음에 그거를 종류소, 서로 다른 종류소의 분배까지 해야 되니까 분배하는 방법까지 고려한다면 답은 90 곱하기 3 팩토리얼. 그래서 540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닥으로 갈까요? 6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지금 문제를 잘 보시면요,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해볼까요? A에서 A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홀수일 때 FA는 홀수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1, 3, 5가 쏠 수 있는 값은 1, 3, 5들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조건은 많이 했죠. 3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 라는 말은 어떻게 돼야 되죠? 3개의 관계가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3가지 버전이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1, 3, 5가 쏠 수 있는 게 1, 3, 5라는 말은 이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1, 3, 5의 관계가 이렇게 쏘거나 이렇게 쏘거나 1, 3, 5를 이렇게 쏘거나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2, 4는 선택권이 없죠. 2, 4는 짝이 또 2개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자기 자신을 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3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끝. 7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A가 3,2라는 점이고요. 유리함수가 나오죠. 근데 이 유리함수의 정근선의 교점이 x는 3, y는 2니까 3,2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래프가 3,2가 한 요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 즉 대칭이 되는 유리함수의 점, 이 점이 3,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x에다가 분모가 0 되는 값을 넣으면은 분자가 9가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나.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마이너스를 지나야 되고요. 아무튼 그래놓고 대칭입니다. 3,2에서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근데 이 A를 중심으로 하고 뭐다? P라는 점을 지나는, P는 그래프 위의 점이죠. 녹색 그래프 위의 점. 넓이의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원이 이렇게 커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커졌을 때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요 점을 기준으로 y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에서 만나는 요 점이 P가 될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그림은 이상한데 같아요. 그랬을 때 요 길이가 반지름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y는 x, 이 핑크색 직선은 기울기가 1이면서 3,1을 지나야 되니까 y는 x-1과 이거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x 빼기 3은 3분의 2x 더하기 3은 x-1이고요. 정리하면 2x 더하기 3은 분모 넘긴 거예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그러면은 넘기고 날리고 정리하면 x는 0과 6이 나오죠. 아, 그림 너무 이상하죠. 아무튼 여기가 그러면 0, 뭐고요. 여기는 6,5죠. 0,마일이고요. 뭐 어차피 기울기가 1이니까요. 뭐 요 길이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니까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고 이게 6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 1대1대 루트 1을 쓰면은 이게 지름이죠. 지름이 6루트이니까 반지름은 3루트이고요.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을 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특별한 방법은 뭐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정직하게 주어져 있는 조건과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 지금 문제 보면 기억 니은을 보면 알겠지만 F3이 얼마냐, F마일이 얼마냐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도 어떤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이런 값들을 구하면 또 그 구한 조건에서 맞는 답은 다음
기니디 중에 또 쓰일 수가 있는 힌트가 된다 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F1이 1이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럼 XY에다가 뭘 넣지 일단 고민을 했고요. 일단은 XY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값을 처음에 X에 1 넣고 Y에 0을 넣어봤어요. X하고 Y에 1,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F1은 3F1 곱하기 F0이에요. F0은 1이니까 넘기면 F0은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 나옵니다. 두 번째, X하고 Y에다가 1, 2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F2는 3F1, F1이죠. 따라서 F2는 3이 나오고요. 세 번째, X에다가 2와 1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F3은 3F2, F1이죠. 근데 F2는 방금 3이었고 F1은 위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F3은 얼마죠? 9가 되죠. 따라서 기억은 거짓. 그 다음에 이번에는 F마이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건 X하고 이 Y에다가 1과 마이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F0도 구해놨기 때문에 3F1, F-1이에요. 자, F1은 1이고 F0은 3분의 1이니까 결국 F-1은 얼마가 되죠? 9분의 1.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참이고요. 자, 디귿. 디귿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요. X 대신에 주어진 요식 빨간 걸로 지금 펼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요 원래 조건식에다 X 대신에 X-Y를 대입했어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나요? FY가 돼버리죠. 아니다. FX가 돼버리죠. X 빼기 Y 더하기 X니까 FX가 되고 우변은 어떻게 되죠? 3F X-Y 곱하기 FY가 되죠. 그러면 문제는 fx-y는이니까 이거 두 개를 이항하면 fx-y는 뭐가 되죠? 3fy분의 fx가 돼야 되죠. 근데 디귿에는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귿도 거짓.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y가 정의역 지역이 전부 다 그 양수고요. 일단 1,1를 지나고 이 조건은 fx가 무슨 함수다? 감소 함수다. 그리고 a와 b가 0과 1 사이에 있고 b가 조금 더 큰 수겠네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게끔 그래프 개형을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자, 1,1 요점을 지나고 그래프가 감소함수니까 그냥 약간 유리함수별로 그릴까? 이렇게 그려도 되고 다르게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는 뭐죠? A가 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자, FA는 뭐죠? 1보다 크죠? 그럼 FFB는 뭐죠? F 안에 FB를 넣은 거죠. 근데 FB는 어디죠? 여기가 FB잖아. FB가 1보다 큰 값이야. FB를 다시 요 X축으로 보내면 한 1보다 큰 이쯤에 되겠지. 그럼 1보다 큰 값을 넣으면 다시 어떻게 되죠? 1보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FA는 1보다 크고 FFB는 1보다 작으니까 기억은 부등호가 반대로 됐죠.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니은은요? 쉬워요. A분의 FA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0,0과 A, FA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 이거고요. B분의 FB는 지금 그리고 있는 이게 되죠. 그럼 누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죠? 니은이 더 가파른, 니은이란다. A분의 FA가 더 가파르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도 이제 사람마다 푸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파란색 함수가 fx잖아요. 그럼 이 함수의 f 인버스 x를 만약에 대략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차피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이걸 기준으로 어차피 x축 대칭을 한다 한들 그래프는
감소함수가 역함수도 감소함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A와 B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F 역함수 A와 F 역함수 B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가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F 역함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입이 또 반대로 가겠죠. 여기에다가 또 마지막으로 역함수를 한 번 더 취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반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다음 또 10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경우의 수도 문제. 10번. 자, 이제 10번 문제부터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A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2명, 2학년 남학생 2명, 2명이 있는데 맨 앞쪽 8자리에 아무튼 일렬로 줄 세우는 거죠. 남학생들끼리 이웃하지는 않아야 돼요. 이 남학생은 1, 2학년 다 포함한 남학생들이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1학년 학생들끼리는 끼리끼리 앉아야 돼요. 그러면은 남자들끼리 그럼 1학년들부터 먼저 1학년은 그러니까 한 세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1학년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1학년은 남자 여자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한다면 남녀 앉을 수도 있고요. 왜? 남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또 여남도 가능하고요. 또 남녀 여남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겠죠. 이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남녀로 앉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남자 2명을 줄 세우고 여자 2명을 이 자리에 그냥 줄 세우는 거니까 당연히 1학년들 먼저 만드는 방법은 2팩이 되겠죠. 이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2학년은 핑크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학년 여자들 2학년 중에 여자 2명을 먼저 여원, 여투라고 합시다. 이 2명하고 해서 야들을 먼저 줄 세우는 방법은 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야들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죠? 3팩. 요까지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2학년 남자를 녹색으로 합니다. 그럼 2학년 남자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죠?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왜? 남자하고 같이 앉으면 안 되니까. 그럼 앉을 수 있는 곳은 어디죠? 하나, 별치고 있는데 둘, 세 군데. 세 군데에 2명을 순서를 고려해서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3P가 되죠. 요거를 다 연달아서 곱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거 4, 6, 24에다가 6을 하니까 144가 되겠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 경우 두 번째 여남도 똑같은 리듬으로 하면 똑같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이것도 안 해봐도 되겠죠. 이거는 144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남여여남의 경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여여남은 일단 똑같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먼저 1학년 줄 세우는 방법 2팩 그 다음에 자 이제 여자들 둘이 여자 2학년 여자들 둘이 여원 여투 야들일 때 줄 세우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죠? 이건 또 똑같이 3팩. 그 다음에 이제 뭐지? 2학년 남자들 끼우기 어떻게 되죠? 2학년 남자는 여기 못 들어가. 여기도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 별침대 2군데밖에 없어. 2군데에 2명을 끼워 넣어야 돼. 순서 고려해서 2P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계산하면 48. 그러면 144 144, 48. 그래서 답은 다 더하면 336가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해보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숫자가 있다. 자, 근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 건데 첫 번째 풀이가 아마 그냥 평범한 풀이, 표준적인 풀이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자, 한번 해보겠어요.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할 때 이웃한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된다. 이웃한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된다는 말은 이웃한 두 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홀홀, 짝짝. 홀홀 짝짝이 되는 경우가 두 번만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자, 1, 2, 3, 4, 5, 6이에요. 자, 야들이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두 개씩 묶었을 때 두 개씩 묶으면 더하는 방법이 5번이 있죠. 5번 중에서 홀홀과 짝짝이 되는 방법이 2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은 나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먼저 1, 3, 5부터 먼저 이거 풀이를 두 가지로 할 건데요. 자, 먼저 1, 3, 5를 먼저 나열하고 1, 3, 5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3팩토리얼. 그래서 1, 3, 5 순으로 나열을 했다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 4, 6을 자, 잘 생각해야 돼요. 2, 4, 6을 만약에 하나씩 이렇게 끼워 넣잖아요.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2, 4, 6을 각각의 네 군데 빈 곳 중에 세 군데 끼워 넣기를 해버리면 홀홀 되는 거 한 군데밖에 안 생기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홀홀이나 짝짝이 두 번은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끼워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도대체 2, 4, 6이라는 남은 숫자 짝수를 어떻게 끼워내야 될까? 이게 중요한데 2, 4, 6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 개를 두 개, 한 개 그룹으로 먼저 묶어야 돼요. 짝짝 두 개와 짝 하나. 그래서 끼워 넣기를 잘 해야 돼요. 이것도 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그러면 일단은 2, 4, 6을 두 개, 한 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죠? 그냥 3C이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2, 4와 6으로 묶었다고 한다면 2, 4 즉 안에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순서 바꾸는 경우 2팩 또 미리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2, 4, 6이라는 예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끼워 넣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2, 4, 6을 이제 이걸 지금 별로 이제 생각이 될 거예요. 자, 2, 4, 6을 만약에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끼워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홀수들이 다 따로 놀면서 결국은 홀홀이나 짝짝인 경우가 2, 4 짝짝인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끼워 넣기도 아까 잘해야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럼 끼워 넣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2, 4와 6을 요렇게 끼워 넣으면 되죠. 즉 요렇게 끼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홀홀이 되고 원래 2, 4는 짝짝이니까 두 번이 바뀌는 거죠. 또 어떻게도 되느냐? 요렇게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되죠. 1, 3이 그러면 홀홀이고 2, 4는 원래 짝짝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도 되겠죠. 그러면 3, 5가 홀홀이고 2, 4 원래 짝짝이니까. 그러면 끼워 넣을 수 있는 곳이 곧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끼워 넣기로 했다면 2, 4, 6을 넣는 거랑 6, 2, 4를 넣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288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듣겠습니까? 자, 요렇게 방법이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끊으죠. 자, 두 번째 풀이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1, 2, 3, 4, 5, 6이 어떻게 된다?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횟수가 두 번이라는 말은 홀홀하고 짝짝이 두 번 돼야 된다는 건데 아까 어떻게 됩니까? 묶으니까 5개의 묶음이 생기잖아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5개 중에 홀홀 짝짝이 두 번이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홀짝이나 짝홀이 되는 부분. 세 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홀짝, 홀짝 이렇게 되거나 여기 경계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짝, 홀, 짝, 홀 이렇게 되거나. 자, 그럼 만약에
자,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홀짝 되는 경우부터 생각한다면 먼저 홀수가 뭐 있었어요? 홀수를 어떻게 넣었을까? 135죠. 135 중에 여기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아까 말했던 거 비슷한데 어쩔 수 없이 두 군데 넣어야 되니까 세 개 중에 두 개, 한 개 그룹으로 먼저 묶고 3C로 묶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2팩이고 그 다음에 두 개 묶음에서 저그끼리 안에서 순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또 2팩이 있고 그게 홀수죠. 짝수도 어차피 2, 4, 6 개수 3개로 똑같으니까 홀수처럼 결국 제곱이 되죠. 이거 계산하면 144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짝골차골도 결국 똑같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것도 144겠죠. 두 개를 더하면 288.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기 취향대로 풀면 됩니다. 답은 아무튼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 하셔도 되고요. 이제 단답형 1번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절대값 x-2 더하기 y 플러스 1은 2의 내부와 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 그래프를 못 그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얘들아. 이 그래프를 끊어지는 계속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인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fx도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밑에 것도 표준식으로 한번 고쳐볼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차피 문제에서 묻는 거는 공통 부분의 넓이잖아요. 넓이라고요. 그럼 평행이동을 한다고 넓이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이건 내가 푼 방법은 아닌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방법인데 어차피 그러면은 x축으로 다시 이 그림, 자, 이거랑 이 식을 전부 다 x축으로 다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식이 전부 다 깔끔해지지 않나요? 즉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2가 되고 fx를 이제 새로 바뀐 함수죠. fx 이거는 이제 f1x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루트 2x가 되고 이 함수는 2분의 1 x제곱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2는 이 절편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2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목골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부분의 내부고요. 그리고 y는 루트 2x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2분의 1x 제곱은 x가 이것도 구간 이것도 바뀌어야 되죠. 미안. 이것도 x가 0보다 평행이동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로 바꿔서 아니죠. 여기 아니라 여기 잘못 적었어요. 0보다 작은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이 함수와 이 함수는 100% 뭡니까? 역함수죠. 그러니까 자르고 붙이기죠. 맞죠? 이 부분을 잘라서 이쪽으로 붙이면 똑같아지니까 결국은 이 부분, 칠하고 있는 부분 보이나요?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지워졌다. 자,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당연히 2.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보이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가 단답형 1번이었고요. 단답형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단답형 2번을 잘 푼 것 같던데 의외로 애들이. 자, 이거 나는 사실은 이 문제는 나는 조금 애를 먹었어요. 이 문제를.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이것도 조금 애를 먹었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두 문제 중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12m 떨어진 두 지점이 있고요. 먼저 직선을 좀 꺼놓고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12m입니다. 두 지점 A와 B를 개와 고양이가 3m, 4m, 6m/초의 속도로 쉬지 않고 왕복 운동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는 이거를 내가 축으로 그 시간으로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0이고요. 1, 2 조금 꼼꼼하게 볼게요. 3 왜냐하면 지금 3, 4, 6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4, 5, 6, 7, 8, 9, 10, 11, 12까지 한번 잡아봤고요. 자, 일단은 개를 지금부터 개의 속력이 3m죠. 빠르죠. 별로 빠르진 않네요. 자, 개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시작점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럼 개는 B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4초가 걸리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숫자 다 적어놓고 하자. 자, 4초가 걸리겠죠. 개가 여기까지 갔는데 4초.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왕복을 하니까 계속 한없이 왕복하니까 이렇게 되고 12초가 되면 반대 방향인 B 지점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양이는 까만색으로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4m/초입니다. 고양이는 그러면 3초마다 돌아오죠. 그러면 A에서 3초가 될 때 한 번, 그 다음에 6초가 될 때, 9초가 될 때, 마지막으로 12초가 될 때, 그 다음에 생지는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생지는 6m 굉장히 빠르죠. 생지는 그러니까 2초마다 왔다 갔다가 가능한 거죠. A에서 먼저 2초 만에 B까지 갔다가 4초가 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6초가 되면 8초가 되면 10초가 되면 12초가 되면 자 일단 최소 공배수까지만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만나는 곳이 어디죠? 적어도 2마리 이상 만나는 부분. 그리고 교점이죠. 지금 빨간 걸로 칠하고 있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그 다음에 아홉, 열, 11개입니다. 12는 잠깐 뺍시다. 이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11번 있습니다. 뭐가? T가 0부터 12까지요. 그러면 다시 만약에 여기서 있잖아요. 얘들아. 12부터 24초까지를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12를 기준으로 거울처럼 대칭이 되지 않겠나? 거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까만 거는 지금 까만 거대로 이렇게 갈 거고 핑크는 핑크대로 또 이렇게 갈 거며 녹색은 녹색대로 또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서 거울처럼 대칭이 되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12에서 24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11개가 있겠죠. 내가 는을 다 뺍니다. 지금 일단은. 맞죠? 그럼 여기도 11개. 그러면은 60초까지잖아요. 1분이란 말은. 그럼 11번이 총 몇 번 있죠? 5번 있겠죠. 그럼 55번을 만날 거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12초에서 만났죠. 그리고 24초에서도 만나죠. 한 번씩. 그럼 12, 24, 36, 48, 60 거기서도 한 번씩 만나니까 더하기 5. 그래서 답은 60번이 됩니다. 끝. 단답형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시가 좀 이상해요. 예시가 8개만 적혀 있어요. 이건 무슨 아무튼 이게 내가 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원래 학교 거기 원본에 돼 있을 거예요. 자, 9개의 문자를 다 사용해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묻는 건데요. 자, 모음 A, E, I, O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합니다. A, E, I, O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나 조건. 자, I가 또 들어와요. I보다 F는 뒤에, G는 F보다 되니까 I와 F와 G의 순도 반드시 이 순서가 돼야 되죠. 즉 쉽게 말할까요? F와 G는 I보다 뒤쪽에 봐야 돼요. 그럼 I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보다 뒤쪽에 봐야 된다고 F, G는. O는 뭐 어디 있어 상관없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볼까? A, E, I, O, F, G가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즉 동그라미 칠까? A, E, I, O, F, G가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올 수 있겠죠. A, E, I, O, F, G, O도 있고요. A, E, I, F, O, G도 있고요. A, E, I, O, F, G 세 가지 버전이 있죠. 그런데 자리는 9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9자리 중에서 이 6개를 넣는 방법이죠. 9, 10, 6이죠. 그리고 순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3.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9, 10, 6 곱하기 3. 그래서 A, E, I, O, F, G 이렇게 왔다 칩시다. 그럼 남은 곳은 누가 와야 되죠? B, C, D. B, C, D가 올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냥 B, C, D를 줄 맞춰서 줄 세우는 경우 아닌가요? 3팩. 이거 계산하면 96은 93이라서 계산하면 1512가지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단답형 4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인이는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4개, 서로 다른 종류의 견과류 5개. 자, 과자가, 일단은 과일이 4개, 견과가 5개, 과자가 7개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잘 들으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견과류를 한 봉지를 먹기 바로 전이죠. 바로 전, 바로 직전. 과자를 먹어야 돼요. 과자를 먹고 바로 견과류가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중간에 뭐 넣으면 안 돼요. 과일 먹기 바로 전에는 또 그러니까 견과류 바로 다음에 과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을 모두 먹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나는 과자부터 먼저 나열을 했어요. 과자 다른 종류 과자 7봉지를 먼저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죠? 7팩이죠. 그래도 과자가 A, B, C, D, E, F, G라고 할까요? A, B, C, D, E, F, G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나열을 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치면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견과류. 견과류는 기니 디리미로 할게요. 견과류 5개는 어떻게 놔야 되죠? 과일, 이거는 그거 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아까 견과류 바로 먹기 전에 과자 한 봉지를 먹었으니까 과자 다음에 바로 견과류가 와야 되니까 견과류가 여기 오면 안 돼요. 맞죠? 중요한 건 8P5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올 수 있는 곳은 여기. 이해됩니까? 견과류는 과자 바로 뒤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견과류 넣을 수 있는 곳은 7군데고 거기에 순서 고려해서 7P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기니, 디리, 미 뭐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과일은 소문자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러면 과일 먹기 바로 전에 견과류가 온다 했잖아요. 그럼 견과류인 기니, 디리, 미 바로 다음에 과일이 올 수 있으니까 과일을 넣을 수 있는 곳은 5군데죠. 맞죠? 이 5군데 4개를 넣어야 되니까 과일 넣을 수 있는 곳은 5. 그 중에서 4군데. 5P4가 되겠죠. 이거 계산해서 정리하면 60 곱하기 7팩 7팩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래서 A는 6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단답형 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인고 A반에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의 학생이 있고요. 자, 이 문제도 한 2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풀 거예요. 일단은 정규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너먼트 문제죠. 대진표는 참 많이 했는데 거기서 약간 유형이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동그라미 된 부분에서 적혀있는 번호의 합은 홀수이다라는 말은 여기는 무조건 이 2명은 뭐다?
홀짝이죠. 홀짝, 짝홀, 홀짝 똑같죠. 어차피 이거는 대진표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곳, 이거를 이렇게 크게 나누면 결국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여기에는 결국 남은 사람보다 여기가 홀수 오면 여기는 짝수가 오고 여기 짝수 오면 여기 홀수 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풀이 1 왼쪽에 홀수 3개 짝수 2개.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홀수가 2개 짝수 3개가 오겠죠. 그럼 홀수 3개 짝수 2개니까 홀수가 1, 2, 3, 4, 5, 6, 7, 8, 9, 10에서 홀수가 5개니까 먼저 왼쪽에 홀수 5명 중에 3명 그룹을 먼저 놔두고 짝수 5명 중에 2명 그룹을 놔둬요. 뭔지 알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쉽게 하자. 1, 2, 3, 4, 5를 여기 놔뒀어요. 그럼 여기는 6, 7, 8, 9, 10이 와 있겠죠. 자동으로. 그럼 이제 1, 2, 3, 4, 5 중에서 또 뭐를 하느냐? 여기 다이아몬드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홀수가 들어가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홀수 넣는 방법이 수는 몇 가지죠? 1, 3, 5 중에 한 명을 넣어야 되니까 그 경우는 3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5번을 넣었다 칩시다. 그럼 5번을 넣었으면 이제 1, 2, 3, 4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짝, 홀짝. 이것도 이제 그냥 사시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홀짝, 홀짝인데 여기도 중요한 거는 만약 여기가 1, 3, 2, 4인 거랑 이거랑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이것도 다릅니다. 3, 4, 1, 2, 3 똑같은 거 아닙니까? 1, 2, 3, 4 붙는 거는 3, 4 아니죠. 1, 2는 여기는 부전승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그러니까 2, 3, 1, 4 네 가지가 다 다른 경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지 않나요? 여기 그럼 다 요 오른쪽 부분도 짝수 부분에 올 수 있는 경우 3가지 또 바꿀 수 있는 경우 4가지니까 결국 제곱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은 10, 10, 100에다가 144라서 14,400까지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요. 지금 문제를 잘 보시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눴다. 어차피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이쪽에는 어차피 홀, 짝, 홀, 짝, 홀. 자 여기는 홀, 짝, 홀, 짝, 짝 이런 경우죠. 이건 좀 특별한 상황이라서 두 번째 풀이가 되긴 한데 자 요것들은 순서 못 바꿔요. 순서 바꿔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맞죠? 참고로 그럼 어차피 홀수 자리가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홀수가 1, 3, 5, 7, 9 5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5팩 그냥 짝수 자리도 지금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러면 짝수 자리도 5팩 그래서 14,400.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는 두 번째 풀이로 풀긴 했는데 처음에는 다시 보니까 첫 번째 풀이가 조금 더 깔끔하고 FM적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단답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처음 해본 사람들은 조금 내가 풀이를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버전은 수정된 풀이 버전입니다. 자, 내가 처음 했던 풀이를 보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차피 여기 한 개씩이 다 깔리니까 일단은 7개가 남고요. 그 7개 중에 그럼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깔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 3개 중에 1개, 여기 2개 중에 1개, 여기 2개 중에 1개를 선택을 해서 하나씩, 2개씩, 1개씩을 더 깐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남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겹치는 경우가 생기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수정된 풀이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수정된 풀이는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가 3층짜리잖아요. 맞죠? 그럼 요 3층짜리 라인에 2개를 더 실어야 되니까 지금 요 가운데 여기 2개짜리 요 라인에 그러니까 3층짜리를 2개 다 3층짜리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3층이 1개고 2층이 1개인 경우 세 번째 3층이 1개고 1층이 1개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층이 2개라는 말은 여기 2개를 더 실은 거죠. 그러면 남은 게 몇 개죠? 3개죠. 그럼 남은 영역은 5개죠. 이 5군데 중에 3자리를 골라서, 왜냐면 남은 데는 아무리 해봤자 1개씩 밖에 더 못 넣으니까 2층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자 그냥 넣기만 하면 5시 3인데 거기서 빼기 1을 해야 되죠. 빼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요렇게 3개를 다 실어버리면 요 라인에도 분명히 2층짜리인 요 부분이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1을 해서 9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층짜리 1개와 2층짜리 1개인 경우는 일단은 2가지 버전이 있겠죠.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여기가 3층 2층인 경우가 있고요. 또는 2층 3층인 경우가 있으니까 2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층 2층이라고 친다면 2개 1개를 더 실은 거니까 이번에는 7개에서 3개를 더 뺐으니까 4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알아듣겠나요? 이 4개 중에서 5개 자리에 골라서 넣는 거니까 5이 4가 돼서 얼마죠? 10가지인가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층짜리 1개, 1층짜리 1개라는 말은 3층 1층 될 수 있냐, 1층 3층 될 수 있냐 이거니까 결국 이것도 2가지고요. 그럼 3층 1층이 됐다고 한다면은 5개가 남았죠. 근데 영역 남은 것도 5개니까 5군데에 5개를 다 넣어야 되니까 5가 돼서 2가지가 돼서 답은 21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수정된 풀입니다.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잠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풀이를 해와서 조금 이제 그 뭐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풀이를 처음 했네요. 이상 서술형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2번은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에서 일단 나와 있는 걸 잠깐 본다면 hx가 f 루트 2x 더하기 1이라고 적혀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h 도트 f를 묻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fx를 한번 역함수를 구해봤어요. fx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x-1의 제곱 플러스 1로 고치고 정리를 했다고 치면은 f 인버스 x는 루트 x-1 플러스 1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리고 hx도 한번 구해볼까요? hx는 뭐죠? f 루트 2x 마이너스 더하기 1이니까 요거를 여기 x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2x 더하기 1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h 인버스 x를 구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2분의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묻는 거는 h 도트 f의 역함수라는 말은 f 인버스 도트 h 인버스니까 h 인버스를 f 인버스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문제일 뿐이죠. 루트 2분의 x 마이너스 1 빼기 1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그리고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펜촉이 조금 끊겨서 좀 그렇네요. 참. 서술형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3번이 조금 헷갈립니다. 자, gx라는 그래프는요, x가 1보다 크거나 처음에 이것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프가 1,1에서 뭐 이렇게 생겼고요. 3x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계속 증가함수더라고요. 그리고 f1x는 마이너스 gx 빼기 2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제 자체가 되게 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해요. fnx의 최대값이 mn일 때 그러면 이제 f1, f2에서 넣어봤을 때 m5 5번 한 거, 다 8번 한 거의 관계가 항상 부동호가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그리고 그거는 100보다 작거나 같대요. 분명히 이걸 써먹는 거겠죠. 요거 잘 이용하면서. 자,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gx를 잠깐 t로 치환을 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f1x부터 그냥 구해봤습니다. 마이너스 t 빼기 2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뭐죠? 최대값이 얼마죠? f1x의 최대값은 t가 2a일 때 m1은 b제곱이죠. 자,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은 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f1x의 범위는 뭐가 되죠? b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계속 할게요. 이제 여기다가 여기 밑에 요식보다 단데 있는 거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넣으면 f2x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f1x 빼기 2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이 f1x라는 값 자체가 있잖아요. 알겠나? 아까 말했던 그 t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걸 다시 또 다른 t로 치환을 한다면 결국은 이 t라는 값 아까 자체가 b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고 했을 때 봐봐. 어차피 위로 볼록일 거고 2a, b제곱이 꼭지점일 건데 문제는 이 b제곱이보다 작을 때 그 b제곱이 2a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상황을 나눠야 돼요. 즉, 첫 번째. 그래서 만약에 b제곱이 2a보다 크거나 같다면, 즉 무슨 말이냐면 b제곱이 더 오른쪽에 있다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겠죠. 요 부분에서 m2는 얼마죠? 즉 m2 이쪽의 최대값은 얼마죠? 그대로 b제곱이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b제곱이 2a보다 왼쪽에 있다면 이렇게 돼서 요 부분이죠. 즉 f1x의 범위가 이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서 최대값은 뭐죠? 여기죠. 즉 m2라는 값은 그러니까 m2는 fb제곱일 때가 최대죠. 이해되십니까? 즉 마이너스 즉 여기에다가 f1x에다가 b제곱을 넣었을 때 좀 더럽지만 이렇게 한번 잠깐 적어볼게요. b제곱 빼기 2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근데 이 값은 상식적으로 b제곱보다는 뭐죠? 더 작은 값이죠. 왜? b제곱에서 얼마만큼을 뺀 거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 값은 다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시 그래서 m3를 또 구해본다 하자. m3는 그럼 뭐겠노? 마이너스. 그 다음 똑같이 한다면 이제 요번에 m2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즉 마이너스 m2 빼기 한번 적어 놓을까? 2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이 값은 또 m2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간다는 말은 결국은 m5랑 아까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m5하고 m8에서 m5와 m8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값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가 조건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즉 b제곱이 a보다 작은 경우는 계속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m의 값이 이 경우는 성립하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b제곱이 2a보다 크거나 같으면 m2는 b제곱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가지고 또 만약에 m3를 구해라면 어떻게 되겠죠? m3를 구해라면은 마이너스 f2x의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b제곱은 아까 2a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또 어떻게 되면 또 똑같이 오른쪽부터 해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또 b제곱이죠. 계속 b제곱이죠. 이거는 계속 b제곱이니까 지금 문제 보세요. m5랑 m8은 작거나 같다 는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죠. 그러면 결국은 m8도 결국은 뭐라는 거죠? b제곱이라는 거고 b제곱이 뭐다?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요식과
맨 위에 b제곱은 2a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묶어버리면 뭐가 나온다? b제곱의 범위가 2a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나와 함께 연관지으면 됩니다. a, b는 자연수고 a는 1에서 10까지래요. 자, 그럼 a에다가 1을 넣어서 b를 구해보면 a가 1일 때는 b가 낼 수 있는 값은 2부터 10까지. a가 2를 넣어봐도 2부터 10까지. a가 3이랑 4일 때를 또 넣어보면 b가 될 수 있는 값은 3에서 10까지. a가 5, 6, 7, 8을 넣어보면 b가 될 수 있는 값은 4부터 10까지. 이건 그냥 계산하는 거라서. 알겠죠? b가 그 다음에 9하고 10일 때는 5부터 10까지가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a, b를 만족하는 경우는 2 곱하기 9, 18이고요. 이 경우는 2 곱하기 8, 16이고요. 이 경우는 5, 6, 7, 8, 4 곱하기 7, 28이고요. 이 경우는요, 2 곱하기 6, 12가 됩니다. 이거를 다 더하면 전체 가지수는 74개가 되겠습니다.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다.